산자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한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산자위원장직 사퇴했다 하면 의원을 그만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이 이런저런 국회직을 맡는데 그 국회직을 사퇴한 겁니다. 물론 산자위원장이 되면 산자위원장 수당도 받고 좀 생기는 게 있죠. 근데 이제사 사과를 하고 이 사과에서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제가 뭘 합니까? 뭐 문제가 잘못됐을 때 깨끗하게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이 관행이라고 내가 잘못 인식을 했다. 다 내 책임이다 하고 그만두면요. 한 개 맞을 거를 꼭 미련해가지고요. 저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미련 투성이에요. 곰탱이 같아요. 갈 때까지 갔어야 꼭 이럽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당무감사원이 엄격하게 조사해라는데 당무감사원이 조사해가지고 처벌하는 데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있습니다. 새정년은. 다른 당은 다 윤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윤리심판원이라고 또 위원회도 아니고 이름을 붙여놓고는 윤리심판원장은 그냥 이 사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을 면담해서 사의 철회를 요청했고 그래서 원장이 다시 이제 맡기로 해서 이 윤리심판원을 재구성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당무감사원이 할 게 아니라 이미 노영민 산자위원장이 저지른 것은 당무감사를 할 게 아닙니다.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 안에 관련되는 일들을 당무감사고 노영민 위원장이 저지른 일은 당 안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일탈을 한 거기 때문에 당무감사원이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바로 윤리심판원이 하면 되면 그 지시를 윤리심판원에 내려야 되는데 왜 당무감사원에 내렸습니까? 당무감사원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무감사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판정을 하는 거고 윤리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됩니다. 즉 의원 자격을 얼마를 정지한다든지 뭐 당에 얼마 동안 출석하지 마라든지 이런 거는 윤리심판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노영민 의원이 잘못한 거는 딱 벌써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당무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로스쿨 제도로 가면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니까 그렇게 하면 로스쿨 못 간 사법고시를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 로스쿨 가려니까 우리는 집안 형편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늦게서 또 로스쿨을 다닐 수도 없고 또 로스쿨 입학시험부터 또 쳐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를 지금대로 돌아 개천에서 용나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공정한 제도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강 고시생 모임이 있는데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기남 새정년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희대 로스쿨에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 로스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요. 또 신의원 딸도 인하대 로스쿨을 다녔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은 졸업이 됐대요. 아들은 뭐 부탁을 하고도 잘 안 됐는데 딸은 됐는데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요. 신의원의 아들, 딸이 로스쿨 입학 때에 낸 자기소개서, 법학 적성시험 성적, 그리고 학점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고시 존치생 모임에서는 국민들은 로스쿨 졸업 관련 청탁이 있었다면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질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의 입학 과정은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입학 제도가 복잡해서 그것도 저는 비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공정할 건데 로스쿨 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식을 로스쿨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식이 로스쿨을 다니는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들이 자녀를 로스쿨 보내는 비율은 0.00 몇 프로일 건데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을 보내는 비율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도 벌써 몇 프로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자녀가 특별히 로스쿨을 많이 가는 입학하게 되는 부분에서 입학의 야로, 일본말로 뭐 야로라고 그러죠.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로스쿨 제도가요. 제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입학할 때도 이렇게 야로가 있고 졸업할 때도 야로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졸업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변호사가 되고 이제는 신기남 의원은 80%까지 올리자 어쩌자 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스쿨이 공정하지 못한 거고 고시가 공정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덕이나 뭐 금수저 흑수저에 싸면서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은 사회인데요. 기회까지도 불공정하다면 흑수저의 자식들은 어떻게 그냥 삽니까? 평생 그냥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흑수저가 많은데요. 나중에 이 흑수저가 전부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출발과 그 다음에 이 기회에 있어서 균등함을 공정함을 보장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고시제도가 제가 볼 때 가장 공정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대학교 입시를 투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그것이 국민들한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로스쿨을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신분 차이를 낳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고수생들이 차라리 고시를 존치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투명하다는 것이 신기남 의원의 행동이나 지금 로스쿨 졸업의 대를 갖다가 뭐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 또 뭐 정부의 공적기관에 취직시키는 부분에서 나타난 여야 의원들의 행태가요. 로스쿨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로스쿨 폐지하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홍보처장을 맡으면서 기자실 폐쇄와 관련해서 욕을 엄청 들었던 분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을 갖다가 각 정부 부처에 폐쇄하고 났었죠. 하도 비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듣기가 싫어갖고 기자실을 폐쇄했던 그런 장본인인데요. 이분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라고 VIK라고 요즘 7천억의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로부터 돈을 5억을 받았는데 본인은 뭐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데 불법 자금인 줄 몰라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는 이 크라우드 펀딩,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벤처기업에 돈을 조성한다. 벤처기업에 이 돕기 위한 돈을 모은다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 아닙니까? 그런 걸 한다면서 사실상으로는 유사 금융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금융을 하려 그러면 금융의 자문을 하려 그래도 이 금융자문업 내지 유사 금융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실제로 금융 행위를 한다면 금융업체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을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펀딩 한다면서 실제로는 유사수신업을 갖다가 했던 불법 투자금을 모집했던 이 회사로부터 돈을 5억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요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진짜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데 앞장을 서서 홍보하던 분인데 그 이분이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렸는데 유사수신업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이 불법인 줄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또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 과목에 따라서 대입 당락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 수능에는 보면 사회 탐구 영역이 있고 과학 탐구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가 어떤 과목은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점수가 굉장히 작게 나오니까 당락이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경제학과 지망하는 사람이 경제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다른 걸 선택하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만들어서 서로 간의 점수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뭐 이런다는데요. 그래서 과학탐구 뭐 이 영역의 만점자가 서울대는 붙고 연대는 불합격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입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요. 간단, 투명, 공정하게 만들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죽하면
조선일보의 양상훈 논설 주간이 어제 몇 점 받았나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인가요? 해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야만 하는 한국. 우리 입시 지옥은 거기 이끌 인재들을 키우고 있나 죽이고 있나 아예 씨를 말리고 있나. 자, 우리나라 같이 대학 간판이 뭐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서열화 딱 된 나라에서 여기에 어디로 가느냐가 인생을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부모와 학생이 목숨을 걸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소득이 높아지면서 다른 가계 지출은 다 비중이 줄어드는데 교육비하고 주거비만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조를 틀어넣으면 뭐하냐. 아무 효과가 없는 게 교육과 주거다.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황장수가 박원순이 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3학년에서 고3에 있는 부모들은 맞벌이면 수입 플러스 지출이 제로다는 겁니다. 외벌이면 마이너스고요. 혼자 벌면 마이너스고 맞벌이 해야 수입과 지출이 또이또이라 그러죠. 땡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안정된 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모 둘이가 이래도 이렇다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정부가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실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지금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지방에 요즘 학생도 모집 못하는 대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위에는 부모들이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한마디로 출혈 경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 대학을 갖다가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에 뭘 고르느냐 가지고 그것이 복불복으로 붙고 떨어지고를 좌우하고 이렇게 복잡한 입시 제도를 유지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옛날 수능 제도로 복귀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내신도요.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대학 입학에서 간단 명료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되고요. 내신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전부가 다 한마디로 무의미한 일에 다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러면 이렇게 사교육시켜서 대학 들어간 애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자고도 필요 없는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입시는 복잡해져 가고 그 복잡해지면 공정성은 점점 없어지고 비용은 점점 더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요. 이건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박 대통령이 4대 개혁 하기 이전에 교육개혁도 들어있습니다만 교육개혁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시만 개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무슨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보다 입시만 개혁하면요 국민의 지지가 여러같이 올라갈 겁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수능시험이나 학력고사 이 부분들이 이렇게 공정한 제도인 줄 몰랐어요. 어쨌거나 놀다가도 얼렁뚱땅 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싸고 공정한 제도였는지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예비고사, 본고사 있어가지고 또 사교육이 그때는 그때대로 70년대 때 많았잖아요.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가가 과외 금지시키고 학원에 다 문 닫고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뭐 담임 선생이 애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가르치고 그 무서운 시절에도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학원에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외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시간이 남았어요. 영화도 보러 다니고 어울려서 맨날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또 대학교대로 정원 좀 늘려가지고요. 뭐 졸업 그때 데모 못하게 하려고 대학교에 넣어주는 거는 2배로 늘리되 졸업은 뭐 절반만 시킨 데 쌌지만 거의 다 졸업했죠 뭐. 일부 데모하던 사람들만 못했지. 그러니까 그건 저는 전두환의 최고 창조품은 대학 입시 제도라고 봤는데요.
그런 입시 제도를 갖다가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점점 뜯어고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이 학력고사로 복귀해야 됩니다.